여러분 안녕하세요. 홍건기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의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교시, 2교시 동안 긴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3교시 수업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제 강의는 강의형 수업, 단순히 이론과 혹은 성공 사례만을 전달하는 강의형 수업이 아니라 이론과 성공 경험 혹은 성공 사례들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그 인사이트를 어디에까지 적용한다? 바로 내 삶에까지 적용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3교시에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그리고 2026년 뷰티 산업 트렌드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뷰티 산업 마케팅에서 이론 파트라고 해서 이론 파트 때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의 정의는 무엇인지, 마케팅 포피에 대해 포피는 뭔지, 뭐 STP 전략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뷰티 산업 마케팅 이론 파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론에 대한 좀 딱딱하지만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뷰티 산업 마케팅의 사례 파트라고 해서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 이 뷰티 산업 마케팅 사례 파트는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과 또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책에서 나오지만 되게 전통적인 그런 예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그런 예시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저희 수업은 이론 파트와 사례 파트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 사례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온라인 수업을 잠깐 멈추고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책을 읽고 두 장의 챕터요. 뭐 1, 2장 혹은 3, 4장, 5, 6 이거의 챕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뭔지를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이 수업할 때를 잠깐 이렇게 좀 멈춰 보시고 퍼즈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으신 다음에 저랑 함께 수업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도 여러분들께서 네, 이렇게 마케팅 부분의 법칙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적으시는 분들은 아주 적더라고요. 네, 아주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분이라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전 그것에 의해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한두 분이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거에 따라 그 한 학생 혹은 한두 학생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보신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저랑 이렇게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어, 저의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그런 한두 명이 꼭 되셔서 저랑 깊은 교제를 좀 나누시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다음 시간부터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래서 크게는 그런 이론 파트와 사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 파트가 거의 1교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례 파트가 거의 2교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혹은
뭐 사례 파트가 거의 3교시 이렇게 되겠고요. 이론의 양이 많을 때는 이론이 1-2교시, 사례가 3교시 요 정도의 분량으로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을 좀 구입하시고 먼저 읽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은 2026년 현재 뷰티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편하게 편하게 음 좀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적에 또 민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오늘 1교시 때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오냐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 1교시라고 첫날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금 온라인 첫 번째. 즉 1주차 에서는 시험을 거의 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우리 뷰티 산업 트렌드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어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화장품 시장의 매출이 어떻게 보면 소폭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들은 2024년 자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2026년이지만 제가 2026년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보통 2025년 혹은 2024년 작년 혹은 재작년의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좀 먼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2024년의 데이터로 말씀드리지만 2025년, 2026년은 조금은 매출이 성장할 수도 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위축. 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어도 지금 이란과 미국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어떠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즉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지금 혼란한 틈을 혼란하기 때문에 유가도 지금 변동폭이 높죠. 기름값도 지금 가솔린 기준으로 1,300원이었다가 지금은 2,000원, 1,800원 대로 지금 내려왔는데 유가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가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소비 심리는 활성화될까요? 위축이 될까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으로 화장품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글로벌 시장이 어렵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항들은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소비 심리는 위축됐지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화장품 시장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경제의 불안전성 그리고 경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들은 화장품 브랜드들은 또 화장품 제품들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죠. 그래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는 줄어들었는데 제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니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 상승,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내 화장품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디지털 광고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화장품 회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를 더 많이 지출할까요? 바로 광고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거죠. 저희가 차후에 배우겠지만 뭐 검색 엔진 통해서 검색에 노출됐을 때에 배우는 뭐 CPC라는 뭐 클릭 포 코스트 즉 한번 클릭했을 때 비용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튜버나 또 뷰티 인플루언서들하고 컨택을 해서 또 그들이 또 언급을 해 줘야 제품이 잘 팔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뷰티 인플루언서의 몸값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뷰티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이거 꼭 사세요."라고 하는 이 그 광고비가 마케팅비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내 디지털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뷰티 업종에 최적화된 매체 및 광고 전략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각의 회사들마다 광고비를 더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현명하고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마케팅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면 우리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35조, 37조, 35조, 34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무역 데이터는 최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 다음 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화장품 그 시장,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35조, 37, 35조, 34조, 2025년, 2026년 점차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수업에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런데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어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지만 어떻게 경쟁자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디지털 광고비에 대한 증감은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 광고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화장품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일까요? 광고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화장품 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어 효율적이고 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을, 광고 비용을 태우는 것이 기업의 존속을 결정한다라고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실 데이터가 이제 화장품 소비자들은 SNS와 동영상 채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높다, 낮다,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화장품 소비자들, 즉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 바로 SNS와 동영상 채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영상 채널이 뭐죠? 바로 유튜브죠. 또 SNS, 인스타그램, 틱톡, 요즘 X, 스레드, 또 동영상 유튜브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화장품 관련 정보를 주로 SNS와 동영상 채널을 통해 습득하며 광고 또한 해당 채널에서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인스타 이렇게 보시거나 스레드 같은 거 보시면,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 광고에 대한 메시지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화장품 회사들도 SNS에 투여하는 광고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SNS와 동영상 채널의 영향력이 높고 인플루언서 광고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 홍보하는 비용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또 뷰티 인플루언서, 또 뷰티 유튜버들이 광고를 해주는 그 비용 자체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 테지만, 현재 잘 나가는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써봤더니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한 15초, 20초 정도 노출해주는 비용이 거의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억대입니다. 15초, 20초 정도의 언급, 30초 정도까지 하면 억을 정도 때문에 시간당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기업을 차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됐지만 경쟁은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가운데 소비자들은 SNS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SNS와 동영상 채널에 광고를 집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때문에 SNS에 광고 구자를 받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받는 그런 금액들도 증가하게 된다 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정보 획득 경로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20대의 55%는 SNS를 통해서 보고 있죠. 또 30대는 46%, 40대는 3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거의 절반 정도가 SNS를 통해서 화장품 정보를 취득하고요. 또 동영상 채널을 통해 여기 동영상 채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20대는 거의 50%죠. 거의 완전 50%, 30대도 42%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와 동영상 채널의 그런 동영상 채널을 통해 화장품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그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화장품을 구매한 화장품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퍼센테이지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최근 접촉한 화장품 광고 유형을 보시면 자, SNS 광고 20대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바로 61%가 최근 접촉한 광고의 유형이 어디에 있다? 바로 SNS, 인스타그램 같은 데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뭐 메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대는 66%입니다. 66%. 40대도 46% 거의 절반 가까이 화장품 광고를 보는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이다? 바로 SNS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도 20대는 50% 이상이 정확히 50%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화장품 광고를 접촉하고 있고요. 30대 같은 경우 56%입니다. 즉 20대보다는 아무래도 30대가 또 구매에 대한 파워가 있다 보니까 광고에 노출되거나 광고를 노출을 되거나 광고를 접촉하는 비율이 20대보다 더 높게 되는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66%가 SNS를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요.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는 56%가 접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게 정 가운데 보시면 이쪽에 인플루언서 추천 리뷰 광고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47%를 본다는 얘기죠. 즉 20대일수록 어떻게 뷰티 인플루언서, 즉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20대 타겟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일수록 누구에게 더 많은 광고 비용을 태울까요? 바로 뷰티 인플루언서, 뷰티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올리브영이나 또 가서 보시면 누구누구 뭐 레오제이가 픽한 거, 뭐 디얼토파이가 픽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뷰티 유튜버들이 픽하고 함께 콜라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화장품 광고에서는 SNS, 유튜브 그리고 뷰티 인플루언서, 뷰티 유튜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자료인데요. 즉 소비자 특성에 맞춰 SNS와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활발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SNS에 많이 노출되고 또 SNS나 동영상 매체에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집중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서 SNS와 동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대표적인 뭐 SNS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 또 유튜브, 네이버 이런 어, 어,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라이프 특성을 파악해서 즉 SNS와 동영상 매체에 더 설득력 높고 그들이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소비자 특성에 맞는 그런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 좀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내가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 어 선크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크림 추천 아이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에 뜨는 건 당연한데 이 데이터가 어디로까지? 네이버나 구글까지 연동돼서 내가 네이버나 구글을 켰을 때 어떠한 광고가 뜰까요? 선크림이 뜨는, 선크림에 대한 것들이 추천되고 밑에 배너가 뜨는 이런 것들, 리마케팅 같은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은 요즘 기본이고,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음성상으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우리가 지금 세제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세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세탁기는 세제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을 때, 어, 단순히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뭐가 뜨죠? 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뜨는 경험 혹시 하셨을지도 모를 텐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음성이나 CD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꺼놓거든요. 제가 하는 그런 음성 자체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당 그 고객사 또 SNS 그 기업들에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텐데,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그냥 SNS나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라기보다는 소비자 특성, 소비자의 알고리즘, 소비자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특성에 맞춰서 광고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업종과 뷰티 업종이 있는데, 전체 업종과 뷰티 업종 중에 지금 메타나 카카오나 유튜브, 네이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뷰티 업종이 월등히 높죠. 업종이 높은 거는 이렇게 특성화, 그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대한 그런 정보를 SNS나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습득하기 때문에 뷰티 업계는 광고비를 메타, 카카오, 유튜브 이런 데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도 좀 많이 다룰 예정인데요. 아마 주차가 좀 거듭될수록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룰 거예요. 이게 큰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뉴스나 그런 정보를 어디서 많이 얻었냐면 뭐 KBS, 뭐 MBC 그 뉴스 데스크 9시 뉴스 혹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이라고 하죠. 동아일보 같은 예전에 그런 거대한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많이 입수하게 되죠?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뷰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그런 모든 정보를 예전에는 TV나 신문이나 뭐 인터넷 그런 부분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정말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스레드, X 이러한 SNS 채널들 통해서 정보를 유통하잖아요. 이러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즉, 이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뭐 조선일보, 조중동, 뭐 중앙일보, 조선, 중앙, 동아, 뭐 특히 뭐 MBC, SBS 뭐 이런 데들이 과연 정치적인 논리와 혹은 경제적인 논리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불신하게 되고, 또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화장품에 대한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정보들이 뭐 SNS나 유튜브 채널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 화장품 마케팅에 대한 이론과 또 셀프 마케팅에 대한 적용,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꼭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마케팅과 이론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나 자신에 적용하는 파트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업이 이론을 전달하고 성공 사례를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나 자신을 마케팅하고 나 자신의 밸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약하자면,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은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 될 거거든요. 수요일 한 시간은 제가 이제 LMS를 통해서 할 텐데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 될 거고요. 출석 인증 기간은 그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새로운 그런 수업이 올라오기 전까지로 해서 이제 제가 출석 기간을 인정해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기말고사는 페이퍼 시험으로 오프라인으로 보고요. 시간은 현재 수요일 11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8주차 그리고 15주차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텐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전에 제가 그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두 번의 과제가 있다는 거,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전체적인 1교시, 2교시, 3교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긴 시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1주차 수업이 마쳤으니까 저희는